사람들은 저희 부부를 보며 참 평탄하게 산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시청 공무원 부부. 남들이 보기엔 철밥통 직장에 퇴직 후엔 연금까지 꼬박꼬박 나오는 노후 걱정 하나 없는 안정적인 인생처럼 보였겠죠. 아침이면 나란히 출근하고 저녁이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평범한 부부. 그런데요. 그 평화로운 식탁 아래에서 제 인생은 천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삶이 망가지기 시작한 건 정확히 3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주식에 손을 댄 날. 그리고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전부 날려버린 날이었죠. 그날 밤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미정아, 딱 한 번만 살려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다시 정신 차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낮에는 시청에서 민원 서류를 처리하고 밤에는 사람들 없는 상가 건물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새벽 2시. 고무 장갑 안으로 물이 들어와 손끝이 하얗게 불어터져도 변기 냄새와 락스 냄새가 하루 종일 몸에 배어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 민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빠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 제 손에 낡은 통장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미정아, 살다가 정말 힘든 일 생기면 이걸 미천으로 써라.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빠가 제 이름으로 하이닉스 주식을 1000주나 모아두셨다는 걸요. 아빠가 처음 사셨을 때 주당 3만 원도 안 했던 주식이었습니다. 제가 막 결혼하던 그 무렵부터 조금씩 모아두셨던 거였죠. 그게 이렇게 됐으니 아빠는 제가 힘들어질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걸까요? 그 낡은 계좌 안엔 아빠의 평생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주식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마음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한 번 잃은 사람은 그걸 되찾기 위해 더 위험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딱 그랬습니다. 처음엔 미안해했습니다. 술도 끊겠다고 했고 주식도 다시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뉴스에서 하이닉스 이야기만 나오면 숨 쉬는 소리까지 달라졌습니다. 밥 먹다가도 휴대폰을 켰고 새벽 3시에도 벌떡 일어나 미국 증시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해 보였는데 나중엔 알겠더라고요. 그건 불안한 사람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 눈빛이었습니다. 2026년 5월 하이닉스 주가가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180만 원, 190만 원. 사람들이 전부 200만 원 간다고 떠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인간 눈에 다시 광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금 예상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7천만 원. 거기다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습니다. 5천만 원. 그런데도 모자랐던 걸까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시부모님 땅까지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평생 농사 지으셨던 땅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 들어온 날 좋아서 소고기를 사오셨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 그 말 듣는데 저는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신우이였습니다. 결혼 앞두고 모아둔 아파트 중도금까지 남편이 빌려간 겁니다. 딱 일주일만 쓰고 이자까지 얹어줄게. 신우이는 가족이니까 믿었겠죠. 그 피 같은 돈까지 전부 주식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은 레버리지까지 끌어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이 마련한 돈이 4억 5천. 거기에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써서 총 11억 원어치 하이닉스를 매수했습니다. 5월 12일 밤 주당 198만 원. 거의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혼자 서재에 들어가 술을 마셨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웃음소리가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 인생 바뀐다. 아니요. 끝난 건 정말 그 인간 인생이었습니다. 5월 13일 아침, 남편은 병가를 냈고 저는 연차를 냈습니다. 저는 그 인간이 무너지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남편은 장 시작 전부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9시 정각, 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웃었습니다. 괜찮아. 원래 흔들다가 올라가는 거야. 하지만 주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9시 12분. 남편이 처음으로 욕을 했습니다. 9시 18분. 물을 마시던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9시 24분. 증권사 알림이 울렸습니다. 추가 증거금이 부족합니다. 그 순간 남편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인간은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지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 돈 날리면 우리 엄마 어떡해. 남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습니다. 180만 원 선이 무너지는 순간 남편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거실을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단 1시간 만에 시댁 식구들의 돈 1억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최저점에서 전량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3시간 뒤 하이닉스는 다시 199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거실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제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나 죽어. 나 이제 어떡해. 그 순간 이상하게도요. 저는 아무 감정이 안 들었습니다. 불쌍하지도 않았고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 손을 뿌리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빠가 남겨준 계좌를 열었습니다. 1000주. 그중 500주를 매도했습니다. 매도 단가 198만 원. 남편이 울면서 팔았던 바로 그 가격. 잠시 후 제 통장에 약 10억 원이 찍혔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3년 동안 몸에 배어있던 락스 냄새가 그날 처음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 가기 전 저는 조용히 신우이를 만났습니다.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원금에 이자까지 얹어서요. 신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언니, 이 돈 어디서 났어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셨어. 남은 500주. 그리고 아직 제 곁에 있는 딸 민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방 밖으로 나오자 남편이 넋나간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니야. 너만 끝난 거야. 시부모님 땅까지 팔고 동생 돈까지 끌어다 쓴 너 같은 사람이랑 난 더 못 살아. 남편은 울었습니다. 빌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제가 돈을 벌었다는 건 몰랐습니다. 그 인간은 아마 평생 자기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며 살겠죠. 저는 그게 가장 우아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민지와 함께 예전에 몰래 구경했던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거실, 깨끗한 화장실, 락스 냄새 없는 집. 민지는 새집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해지는 거지?
저는 대답 대신 민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 하늘이 참 파랬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아빠가 남겨준 그 마음으로 나 이제 정말 나답게 살아볼게. 고마워요, 아빠.